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단기 반등이 러시아 때문에 올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암호화폐 채굴 허용 법안을 지지했다고 발표를 했죠. 자, 에너지 많은 국가 중에 하나 바로 러시아죠.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총 전력의 1.5에서 2%만 지금 채굴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근데 이게 전년 대비 2배가량 그래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채굴 합법이 되지 않았죠. 채굴이 합법이 된다면 얼마만큼 더 상승할까요? 그만큼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아래쪽에 러시아 중앙은행 암호화폐 채굴 합법화 법안 지지. 러시아 에너지부야 그렇다 쳤는데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걸 지지한다고요? 자, 중앙은행은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국의 화폐 외에는 모두 다 철저하게 배제시키고요. 혐오시키고요. 그러니까 이제 허용을 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 채굴 합법화 법안을 지지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분은 중앙은행 총재는 매우 부정론자였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푸틴과 어떤 재무부의 어떤 압박에 의해 지금 굴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채굴 합법화는 동의하지만 채굴된 암호화폐는 해외에서만 좀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국내는 되도록 유통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당연한 입장이 됩니다. 어찌됐건 신기하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자, 비트코인 채굴기가 불티나게 팔려 나갔죠. 지금 9월까지 매출이 이미 65% 성장을 해버렸어요. 자, 하지만 러시아 의회에서 이 채굴 합법화 법안이 통과가 돼야겠죠. 그 통과가 지금 곧 되네 마네 하고 있습니다. 통과를 전망했죠. 하지만 봤더니 지금 꼭 그 채굴 합법화라는 게 이게 자금 이탈 우려가 있어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얼마 전에 떴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다시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이고 우려를 제기한 기관들과 합의점을 찾게 되면 해당 법안은 승인될 것. 이게 꼭 우리나라 그 금투세나 코인 과세에 유예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러시아 내에서도 찬반이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승인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러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채굴자 자국 내에서 코인 판매는 불허하겠다.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이제 러시아 재무부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든지 채굴을 제한 없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거고요. 중앙은행은 채굴에 라이센스를 도입하자. 공인된 조직을 통해서만 채굴을 허용시키자. 어찌됐건 채굴을 좀 찬성한다는 얘기가 되죠. 자, 러시아의 대표 SNS 부콘탁테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NFT 프로필을 지원하죠. 자, 이게 사실은 저희한테 너무 이제 식상할 수준이 됐지만 사실 이 NFT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코인 사업의 입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NFT죠. T가 토큰입니다. 코인으로 사고 팔고 주고받고 다 합니다. 지갑도 있어야 되고요. 블록체인 사용하죠. NFT는 거부감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또 증권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입문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러시아의 금융감시국 부국장 암호화폐 전면 금지 가능성이 낮다. 자, 우리나라 2018년도 오른쪽에 한번 익숙한 분이 앉아 계시죠. 자, 우리는 금지했을 때 그때 땡땡땡의 난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감시국, 그러니까 금융감시국에서 금지하진 않겠다입니다.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지금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고 이것을 재산으로 지금 동일시한다라는 의견이 되겠죠. 자, 러시아 중앙은행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코인에 자, 디지털 자산 장기 보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장려하는 거죠. 세금 혜택이란 게 그런 거죠. 자, 러시아 중앙은행 주식시장 인프라에 디지털 자산 거래를 이제 포함시켜라. 주식 하듯이 코인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래소에 집어넣고 사고 팔고 마음껏 할 수 있게끔 해라. 지금 NFT도 들어가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규제까지 다 나온 거죠. 러시아는 우리가 조금 얕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 어떤 국가보다도 이해도가 높고요. 가장 선진적인 제도를 세우고 있는 곳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 암호화폐는 대외 무역에만 좀 쓰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나라에 이제 루블화만 써야지 여기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스텔라가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통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외 무역에만 좀 써주십시오 하는 거죠. 자, 금지를 하지는 않고 있고, 자, 메서드 옵션이 되면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누가요? 러시아 중앙은행에서요. 하지만 좀 대무역에서만 좀 사용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러시아 검찰도 얘기하죠. 뭐 범죄에 좀 쓰이는 암호화폐가 있죠. 여기서 암호화폐에 압수를 했는데 이거 루블화로 이거 환전이 불가능하다. 지금 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도를 좀 바꿔주라. 법을 좀 바꿔주세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행 법상 당연히 지금 거래소 설립도 안 돼 있고 해외를 쓰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그 법정화폐 교환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아예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출범합니다. 자, 이걸 하려고 지금 법을 바꾸고 있다는 거 이전에 말씀드렸죠. 이 법의 핵심이 뭐냐?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하겠다는 겁니다. 자, 국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출범을 허용하겠다. 이 두 개가 핵심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나올까요? 엄청난 세수, 그러니까 세금이 나오겠죠.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국회의원 얘기가 됩니다. 자,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에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지원. 이게 이제 좀 무슨 말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지원을 한다. 그리고 메타마스크랑 연결을 한다는 것은 메타마스크가 이더리움 지갑입니다. 이거를 연결한다는 것은 디파이, 그 코인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소위 돈놀이 사업을 다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더리움뿐 아니라 이더리움 계열 모든 코인들을 그 안에 저장하고 사고 팔고 할 수가 있게 돼요. 여기에 NFT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상 코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푸틴은 당연히 그 스위프트망에서 미국에 의해서 제재를 받았죠. 그러니까 국제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식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러시아 중앙은행 암호화폐 기업 보고 의무 완화, 서방 제재 대응. 이것도 이제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자, 내년 7월 1일까지 러시아가 사실 제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기업들 역시도 해외 뭐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할 때 제재가 있겠죠. 이 친구들이, 이 기업들이 지금 뭐 이렇게 스위프트망 대신에 코인으로 사업을 하는 거 내가 눈 감아 주겠다라는 얘기가 돼요. 금융 인프라 내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기업들을 제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직접 규제를 가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심지어 기업이 토큰도 발행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요. 왜? 지금 기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달러를 못 쓰고 뭐 스위프트에서 배제를 시켰으니까 무엇인가로 돈을 주고받고 해야겠죠. 이거를 민감한 정보 내가 이거 보고 나한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일단 사업해 라는 얘기입니다. 자, 러시아 하원 금융위원장 또 충격 발언하죠. 내년 1월, 뭐 이제 곧 1월이죠. 뭐. 자, 비트코인 암호화폐 국제무역 결제 합법화 추진. 이게 이제 또 이제 가슴이 사실 웅장해지는 발언인데요. 자, 내년 1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국제무역 결제를 합법화하는 법안 추진 중이죠. 자, 재무부에서 국제무역 거래에서 암호화폐 거래, 모든 암호화폐를 활용한 결제에 대해서 제한 없는 완전 수용 정책. 제한이 없어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국제무역은 이제 한두 푼 하는 그런 어떤 거래가 아닙니다. 석유가 됐건 자동차가 됐건 공산품이 됐건 땅을 팔건 이 지금 이 거래, 국제무역 거래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이 뭐랄까요? 그냥 뚝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중앙은행 총재가 암호화폐 사용 공식 허용하는 거 검토하겠다. 근데 이거는 실험적 성격이 세고 향후 결제 수단으로 채택돼도 대외 무역만을 위해서. 제발 우리나라에서는 써주지 말아줘 라고 지금 사정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뜨겁죠. 러시아는 그렇게 갈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전 내년에 얼마든지 호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왜 지금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나? 자, 푸틴이 젤렌스키 방미 이튿날 외교를 통해서 빠른 종전을 희망한다.
갑자기 이게 뜬금포죠. 끝날 거였으면 빨리 본인이 끝내면 되는데, 자, 좀 알고 봤더니 우리는 종전을 위해서 노력할 거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게 불필요한 손실로 이어진다. 지금 많이 힘들다는 얘기죠. 자, 이날 발언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 번 방문에 2조 원의 군사 지원 추가로 지금 확보를 했죠. 그 다음날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못 버티겠다는 얘기죠. 자, 전쟁이 지금 길어지고 석유값 지금 원유 가격 상한제는 이제 다음 주 이제 발표가 곧 되죠. 근데 내년 2월에는 이제 러시아산 가스 가격 상한제까지 발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격 떨어진다는 얘기죠. 얼마 이상 못 받게 한다는 얘기인데요. 전쟁의 명분이 있습니까? 좀 없죠. 이게 지금 너무나 절박한 상황인 겁니다. 푸틴은 이 전쟁 빨리 끝내고 싶은 거죠. 이제는. 자, 러시아 기업 중국 위안화 연동 디지털 금융자산 첫 거래 완료. 이게 이제 중국과 뭔가 물건 사고 팔 때 자, DFA라는 걸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자, 비트코인과는 달리 발행 주체가 있는 코인이나 토큰. 저는 이거를 리플 아니면 스텔라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제는 리플, 송금은 스텔라가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죠. 자,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런 거 지금 제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중국에서 돈을 벌려면 위안화건 코인이건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쿠바도 지금 여러 가지 암호화폐 활용을 검토하고 있죠.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약간 반미 진영에서 이제 여기에 중동, 사우디, 브릭스 국가들까지 조인을 합니다.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 저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봅니다. 자, 컴버랜드는 이제 투자 회사죠. 자, 비트코인 가격 횡보 추세 오래가지 않을 것.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 규제를 지금 완화하고 있죠. 또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블록체인을 채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투심이 악화가 됐고 가격 횡보가 이게 나는 장기화될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거래소에 들어있는 코인이 지금 역대 최저입니다. 지금 FTX 파산됐죠. 그 다음 바이낸스도 뱅크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글로벌 세력이 가격을 급등시키거나 급락시키기에 너무나 취약한, 그러니까 쉬운 상황이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지금 상승 신호라고 이 친구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러도 지금 약세로 돌아섰다. 대기업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것도 여기서 이제 이것까지 끝난다면 글쎄 아마도 지금 여기 지금 이제 비판을 당연히 의식할 수 있죠. 직접적으로 이런 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전 주기에서 확인했듯이 강력한 채택 내러티브는 포물선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글쎄요. 지금 이게 23년을 그 누구도 오를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 사실 거의 없죠. 오히려 근데 기존에 저도 2015, 16년 또 18, 19년 제 생각대로 모두가 다 이렇게 오를 것이다 했으면 떨어졌고요. 모두가 지금은 다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